4.4절 랜덤 진동에 의한 구조물의 파괴입니다. 4장의 랜덤 진동입니다. 랜덤 진동 조금 어렵습니다. 4장 랜덤 진동에 의한 구조물의 파괴. 파괴를 알아야지 파괴되지 않게 구조물을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파괴와 설계, 파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3시그마,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3시그마 설계, 그 다음에 랜덤 진동에서 사용되는 첫 번째 한계 초과 파괴, 처음 발생했을 때 구조물이 파괴가 된다. 어떤 한계를 초과했을 때, 그 다음에 4절의 필요 파괴, 나머지 3개의 예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 닫고요. 4.4절 랜덤 진동에 의한 구조물의 파괴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절인 파괴와 설계입니다. 파괴라는 단어를 뭐라고 정의하느냐라고 하면은 어떤 하중을 받고 있을 때 구조물이 원래의 기능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원래 예를 들어서 변이가 10cm까지 건물의 변이가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는 허용할 만해라고 했는데 허용하는 10cm를 넘게 흔들려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기능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조물의 파괴. 예를 들어서 구조물의 응력이 허용 응력이 교량 같은 경우 혹은 보에서 5메가파스칼까지 견딜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응력이 5메가파스칼을 넘어버렸어요. 그럼 파괴라고 합니다. 파괴란 단어 영어로 failure, fracture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구조물 부재에 관련된 파괴 모드를 예를 들면 다음 같이 6가지를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초과 항복을 넘었을 때 파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정하기 나름입니다. 두 번째로 과도한 변형, 변이가 뭐 몇 센치를 넘었다. 그다음 취성 파괴, 갑자기 균열이 발생했다. 연성 파괴, 변이 한도를 초과했다. 그다음 좌굴이 발생했다. 피로 발생했다. 라고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을 파괴라고 한다. 파괴. 이 단어를 처음에 파괴가 완전히 다 부서지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기준점을 초과했을 때를 파괴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랜덤 진동에 의해 구조물의 설계 목표는 랜덤 진동에 의해서 구조물을 설계한다는 것은 구조물의 사용 기간 중에서 만약에 50년, 80년, 100년이라고 할 때 구조물의 파괴 확률이 허용값, 요런 변형의 허용값, 항복의 허용값, 뭐 허용값 이내에 들도록 안전하게 설계하는 것이 랜덤 진동을 고려한 구조물의 설계이다. 요 밑에 그림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어떤 구조물이 사용기간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사용기간 안에 이러한 랜덤 진동에 의해서 응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응력입니다. 응력을 받고 있는 경우에 이것이 최대 응력에 의해서 이 최대 응력이죠. 이 최대 응력값이 최대에 의해서 항복 혹은 파괴, 앞에서 언급했던 좌굴 등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항복, 파괴 혹은 좌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복된 응력으로 인해서 구조물의 피로, 6번째 피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랜덤하죠. 그죠? 그래서 그림을 잘 보게 되면은 이게 최대 응력입니다. 그 절대값이 제일 큰 거, 최대 응력, 맥시멈, 그러니까 서비스 라이프 중에서 사용기간 중에서 최대 응력이 발생했고요. 각각을 가지고 요 꼭지점들을 가지고 피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준선을 상방향으로 초과하는 것을 업크로싱, 상향 업크로싱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것을 하향 크로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는 어떤 기준선 위로 올라가는 것에 주로 관심이 있습니다. 이 기준선을 초과했을 때 어떤 것을 초과했을 때 초과했으니까 파괴라고 정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파괴라고 정의하는 경우는 첫 번째 한계 초과 파괴,
파괴가 있고요. 그 다음 한계 시간 초과 파괴, 피로 파괴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각각의 파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된다면은 첫 번째 한계 초과 파괴란 것은 스트레스 값이, 응력 값이 어떤 한계, 페일리어 크라이티리어죠. 를 첫 번째로 초과한 경우, 이게 어떤 한계선을 첫 번째로 초과한 경우, 첫 번째 초과 한계 파괴라고 부르고요. 한계 시간 초과 파괴란 것은 뭐냐면은 스트레스, 응력이 한계 값을 어떤 일정 시간 이상으로 초과한 경우, 했을 때 이걸 초과해가지고 어떤 일정 시간 이상이 유지가 된다면은 이것을 한계 시간 초과 파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피로 파괴라는 것은 작은 손상들이 누적돼서 피로 파괴가 발생한다입니다. 자, 2절에 3시그마 설계입니다. 3시그마, 3시그마 설계는 통상적으로 피로 파괴 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구조물에 적용된다입니다. 사용 기간 중에 피로 파괴. 자, 3시그마 법칙 혹은 6895997 법칙 이란 것은 뭐냐면은 대부분 정규 분포를 갖는 이렇게 스트레스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스트레스가 시간에 따라 다 받고 있죠. 요것을 평균값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일반적인 분포, 정규 분포를 갖는다고 했을 때 자, 3시그마, 1시그마 표준 편차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68%가 대부분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 2시그마 안에는 95%, 그 다음 3시그마 안에는 99.7%가 대부분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이러한 법칙입니다. 1시그마, 2시그마 안에 95%, 1시그마 안에 68%, 3시그마 안에 99.7% 값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제를 봐가지고 축하종을 받고 있는 경우에 어떤 값이 기준값이죠. R 값이라 놓고요. 스트레스 값이 R 값이 3시그마보다 위에 있을 확률. 그래서 스트레스 값이 3시그마보다 위에 있을 확률은 요 위에 있는 확률은 거의 0.3%. 다른 얘기를 하면 요 R 값이 3시그마일 때 요 밑에 있을 확률은 요 밑에 대부분 피크 값이 요걸 피크 값이라 부르죠. 피크 값이 존재할 확률은 99.7%다입니다. 네. 자, 3시그마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실질적으로 요 R 값도 기준 값도 변동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값도 변동하기 때문에 각각의 변동 개수, 스트레스 값의 변동 개수와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어떤 크라이테리아, 기준의 변동 값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어떤 값이 mu r이 mu s보다, 시그마 s 것보다 클 확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기준이 되는 R 값도 이렇게 확률적인 분포를 갖고요. 그 다음에 요 값도 확률적인 분포를 갖는다라고 해서 적절하게 선정한다입니다. 자, 3절 첫 번째 한계 초과 파괴입니다. 첫 번째 어떤 한계 값, 스트레스가 한계 값, R 값을 첫 번째로 초과할 확률, 초과하기만 하면 파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용기간, 시간축인데 사용기간 동안에 어떤 파괴가 초과했을 때 파괴가 발생할 확률, 사용기간 중에 파괴가 발생할 확률은 이게 TS 사용기간보다 파괴가 발생한 시점이 작을 때를 이렇게 확률로 나타내고요. 작을 확률이고 만약에 R 값이 항상 일정하다면 좀 전처럼 막 변동하는 값이 아니라면 시간의 함수가 아니라면은 이것을 다른 얘기로 나타내면은 요 구간 내에서 이 피크 값이 최대값이죠. 이게 최대값
최대값이 R보다 클 확률. 최대값을 SPmax라고 그랬고요. 이게 R값보다 클 확률입니다. 클 확률은 뭐냐 하면은 이게 100%에다가 피크 값들이 R값보다 작을 확률, 즉 누적 분포를 빼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렇게 누적 분포를 빼주게 되는 거죠. 누적 분포 이렇게 누적 분포가 되죠. 누적 분포로 나타냈을 때 0에서 100%라고 했을 때 요 값 R 값보다 작을 확률은 클 확률은 요 확률이란 것은 1에서 요 값을 빼준 값이다 입니다. 그래서 이건 최대 피크 값이고 누적 확률 분포 R 값보다 작을 확률을 빼줍니다. 일반적으로 확률은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해서 누적 분포 함수로 나타내니까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PF 초과할 확률을 첫 번째 한계 초과 파괴 이런 확률을 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비정규 비정상 분포 특성 때문에 광대역이고 실질적으로 이 구하기는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정을 사용한다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한 사용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가정에 따라서 PF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한 가정은 뭔지 첫 번째 방법은 포화송 프로세스를 사용해서 PF 값을 구하는 것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포화송 프로세스란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 스트레스가 어떤 한계값보다 굉장히 작기 때문에 S가 R을 초과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가정을 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S가 R을 상향 초과는 어떤 여기 R 값이고 스트레스 값이 이렇게 했을 때 이 상향으로 초과하는 기대 횟수 이거 한 번 초과했고 또 두 번째 또 초과할 이런 기대 횟수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포화송 프로세스를 따른다. 다른 얘기를 하면 포화송 분포란 것은 뭐냐면은 어떤 시간 축상에서 첫 번째 발생한 거하고 두 번째 발생한 것이 서로 독립적으로 발생하고 상관없이 얘가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두 번째 발생할 확률이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고 그 발생할 횟수를 n번 하나 둘 셋 해서 n번이라고 하면은 n번 발생할 확률은 포화송 분포인 경우에 확률 밀도 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지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사용해서 그 다음에 S가 R 값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은 S가 R 값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 초과하지 밑에서만 있는 요 R 값하고 요 사이에서만 있을 확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집니다. 포화성 분포의 경우에 여기서 PF 것은 초과할 확률 요 위에 것이고요. 누 R을 상량 초과한다 해서 플러스라고 넣었습니다. R 값을 상량으로 초과할 확률입니다. 초과할 확률을 이렇게 누 R로 넣습니다. 그런데 매번 값들이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독립이므로 이 AND 요 한 번 또 초과하지 않을 확률은 이놈도 여기 통과하지 말아야 되고요. 요놈도 통과하지 말아야 되고 AND 요놈도 해서 이것은 확률적인 곱으로 나타내지게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예제를 보면은 요 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 파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확률적인 곱입니다. 곱 벡터 프로덕트고요. 썸은 이렇게 썸으로 나타냅니다. 요 기호랑 요 파이라는 기호가 다른 거죠. 파이, 대문자 파이입니다. 그래서 곱으로 나타내지고 확률적인 곱으로 나타내지고 확률적인 곱은 지수 함수로 나타냈을 때 합으로 나타내지게 되고요. 결국은 이러한 근사값을 아주 작은 경우에 썸이란 것은 적분 기호로 나타내진다. 델타 t가 작은 경우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PF 값은 다음과 같이 한 번 초과할 확률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다. 자, 여기서 PF 값은 사용기간 동안에 첫 번째 한계 초과 파괴가 발생할 확률입니다. 만약에 S가 정규 프로세스, 노멀한 경우에
정규 프로세스라면은 mu r 값을 nu r 값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nu 제로 플러스란 것은 요 nu 값이 r 값을 초과할 때는 nu r 플러스라고 하고요. 요것이 0 값을 초과할 확률을 nu 제로 플러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0을 상향 초과할 확률로 nu r 값을 나타내지게 되고, 여기서 잘 보게 되면은 여기서 r 값을 초과할 확률인데 r 값이 시간의 함수죠. 시간의 함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필요로 인하여서 균열이 성장하는 문제에 적용할 수 있고, 균열이 성장함에 따라서 R 값은 계속 감소하게 되는 거죠. R 값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필요에 의해서 균열이 성장하는 문제, 균열이 성장하면 할수록 이 크라이테리어 R 값이 계속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로 R 값이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요 R 값이 상수이기 때문에 nu R 플러스 값도 상수이고요. 그래서 테일러 급수를 써가지고 이걸 근사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요 값을 테일러 급수를 써가지고 전개를 할 수가 있고, 요 값을 이렇게 전개를 해가지고 요 값은 근사적으로 요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사용 기간 동안 TS, 사용 수명 동안 초과할 확률 값을 곱해주게 되면은 첫 번째 한계 초과 파괴 확률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첫 번째 한계 파괴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n개의 독립된 피크를 갖는 샘플에서 최대값의 분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피크 값이란 것은 이렇게 피크, 요걸 피크 값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피크 값이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i번째 피크 값을 SPI, 피크 값에 해당되는 응력 값이죠. 피크 값이니까 요거 세로치기 응력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피크들은 서로 독립이고, 그 다음에 그 독립이므로 여기서 i번째 피크가 어떤 기준값보다 작을 확률을 SPI가 R보다 작을 확률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요. 그리고 맥시멈 값이 R보다 작을 확률은 모든 I 값이 R보다 작은 확률과 동일하다입니다. 지금 최대값이 R보다 작을 확률은 모든 피크 값들이 다 R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하고 동일하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캡이란 기호가 쓰여 있습니다. 첫 번째 피크, 두 번째 피크, 세 번째 피크. 첫 번째 피크가 R보다 작을 확률, 두 번째 피크가 R보다 작고, n번째 피크가 계속 R보다 작고, 요 캡이라 써놨는데요. 이 표시를 보면은 처음 듣는 사람들, 요거는 캡이라 부르고요. 교집합을 나타내고요. U는 컵이라 부르고 합집합을 냅니다. 요건 and, 요거는 or 조건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만족해야 되니까, 요 다 만족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확률의 곱으로 이것도 하고 확률의 곱으로 나타내지고, 확률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은 이렇게 n승으로 나타내지고요. 이렇게 요 n승을 요거 그게 최대값이 r보다 작은 확률이다라고 하고, 첫 번째 한계 초과 파괴가 발생할 확률은 한 번 발생한 거니까요.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확률, 좀 전에 F 요거였죠. 다 작은 확률에다가 100%에다 요거를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빼주면은 한 번 발생할 확률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한 번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이죠. 자, 또 다른 방법은 샘플의 최대값 혹은 최소값만을 뽑아서 만든 분포를 극치 분포라고 합니다. Extreme Value Distribution 앞에서 했고요. 극치 분포의 CDF, 누적 분포 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지고, 누적 분포 함수. 왜냐하면 이거를 가지고
1 마이너스 뭐뭐뭐 해가지고 한 번 초과 확률을 구했죠. 근데 여기에서 들어가는 이 극치 분포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걸 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변수 알파와 베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그런데 특별한 경우로 만약에 S가 우리가 스트레스의 분포가 협대역 가우스 프로세스, 이게 협대역 가우스 프로세스, 이게 굉장히 좁다란 얘기죠. 좀 전에 넣을 수 있고요. 광대역이 아니고 협대역인 경우 이것은 근사적으로 레일리 분포로 근사할 수 있고요. 레일리 분포로 근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극치 분포의 평균과 표준 편차, 이 평균과 표준 편차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사용해서요? 시그마 SPI, 그러니까 S의 스트레스의 분포의 표준 편차를 사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만약에 이 값을 알고 있으면은 따라서 알파와 베타 값도 구할 수 있고요. 극치 분포의 평균값과 표준 편차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 누적 분포 함수를 구할 수 있고, 누적 분포 함수를 사용해서 첫 번째 초과 확률, 파괴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재현 주기를 사용해서 설계값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현 주기, 일반적으로 설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재현 주기를 사용해서 안전계수를 사용하는 결정론적인 설계에서 설계 피크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봅시다. 보면은 어떤 피크란 것은 여러 가지 이렇게 다 피크죠. 피크의 누적 분포 함수, 이 피크가 어떤 피크 값이 어떤 값보다 작을 확률, 예, 정상 프로세스고요. 이 피크 값이 그 설계 값보다 작을 확률은 이렇게 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해진 설계 값보다 피크가 나타나는데, 이 피크 값이 설계 값보다 작을 확률은 다음과 나왔고요. 그래서 작을 확률이고, 그런데 이걸 초과할 확률은 1-로 나타내 주는 거죠. 한 번 초과할 확률. 초과할 확률이 언제 몇 번에 있다고요? 이 전체적인 기간이 n 혹은 n번 혹은 n년이라고 한다면은 요것의 초과할 확률은 n분의 1이 되는 거죠. n분의 1. 예, n분의 1 초과할 확률. 그래서 피크 값이 디자인 값을 초과할 확률은 n분의 1. 요걸 n을 가지고 재현 주기라고 부르고요. 초과할 확률은 n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림을 초과해서 넣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현 주기를 첫 번째 초과 개념